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LX 하우시스를 먼저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인테리어로 관심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업황이 개선이 되고요. 또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왜 빠지고 있을까요? 우선 LX 하우시스 또 그전에 이제 7월 말까지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61,000원대까지 갔던 그런 기업인데, 우선 LX 하우시스도 아시다시피 이제 건자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건설 경기나 여러 가지 연동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7월 달까지 주가가 6만 원까지 넘어섰던 이유를 본다고 한다면 역시 뭐 아파트 또 매매 거래량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반등을 시작했죠. 4월 달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건자재 쪽에서의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테리어나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이 밀접하게 영향을 좀 미치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선행지표가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LX 하우시스도 주가가 좀 잘 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ASP가 회복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기조가 상반기에도 이어졌고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런 거에 의한 여러 가지 삼박자가 좀 많이 좋지 않았나. 그리고 주가가 작년 10월부터 거의 7, 8개월 동안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LX 하우시스가 주가가 잘 갔던 상황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하반기에도 지금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8월 초부터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아봤자 제가 보더라도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좀 다시 한번 그 밑에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텐데, 중요한 게 이제 이 원재료입니다. PVC나 페놀, MMA 같은 이 LX 하우시스의 가장 큰 연동이 되는 이 원재료 가격이 지금 하향 안정화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죠. 그 전에 적자를 지속했던 게 바로 이제 자동차 소재, 또 이제 산업용 필름인데, 이쪽에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회복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사업부에서 이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에 대한 적자폭이 줄어드는 모습만 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실적의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가가 이제 7월, 8월 초부터 조정을 받았던 그런 상황은 더 이상은 이제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미국 쪽, 해외 쪽에서의 LX 하우시스의 단열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화재 사고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나 여러 가지 LX 하우시스의 이 단열재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열재에 대한 수요나 그런 그 건설 업체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랑 이 건설사 전부 다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이 단열재에 대한 고강도 어떤 단열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LX 하우시스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인테리어에 대한 고급화에 대한 수요도 많죠. 그러기 때문에 이 LX 하우시스의 이런 인조 대리석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해외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인이 실적 개선세가 좀 좋게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제가 본다고 하면은 이제 LX 하우시스의 어떤 주가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하락도 2.69%, 오늘 지금 시장 전체가 좋기 때문에 오늘 어떤 크게 기업들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급락하는 종목들을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실적에 의한 주가 상승에서 주가가 조정받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LX 하우시스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 긍정적인 모멘텀이 꽤 있지만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한 7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이 7만 원은 올해 또 내년에 어떤 평균 EPS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순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올해 하반기 또 이제 내년도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 뭐 7만 원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시적 증가가 본격적으로 특히 말씀드렸던 이제 해외 쪽에서의 실제 잡히게 된다고 한다면 LX 하우시스의 주가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겠죠. 뭐 그러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56,60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1차적으로 목표 주가 57,0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좀 45,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X 하우시스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본다면 목표 주가는 57,000원 정도 잡아주셨고 손절 라인 45,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꽤 많이 나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가 추이를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LX 하우시스의 주가 양상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치료 3제 복합제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 한 알로 당뇨병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꽤나 긍정적인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주가가 빠지는데 다른 악재 요인이 있었을까요? 대원제약도 악재에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대원제약도 어떤 이제 기업들의 인수,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당뇨병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지만 대원제약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제약 바이오처럼 뭐 임상을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주가 연동성 그리고 투자 비용이 많으면서 적자가 나온 그런 기업은 아니죠. 대원제약은 콜리언처럼 이제 감기약을 어떤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 대비해서 우리 실생활에 많이 친숙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어떤 이 2분기 영업이익은 101억을 기록을 했죠. 뭐 작년 대비해서 1.3% 떨어지고 1분기 대비해서는 12% 올랐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나온 수치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티면서 잘 갔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대원제약의 이 코대원 시리즈나 또 이 펠루비 시리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은 계속해서 지속이 상반기 때 이어서도 이 올해 하반기 때도 이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2분기 때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던 이유가 이제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이 광고 선전비나 지급 수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왔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은 비용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적인 느낌이 많이 강하고요. 주요 제품의 판매 부분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 때의 뭐 비용 그런 침평이나 이런 부분 찾아봐야겠지만 크게 어떤 비용 영업이익이 떨어지거나 이런 구조는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조정은 단순 좀 쉬어가는 과정이라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원래 이제 이 대원제약 이제 감기약 전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대부분 이제 감기약에 대한 판매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1분기가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그리고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진입을 하는 연말 시즌 때가 가장 성수기고 3분기 때는 약간 좀 비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3분기 실적이 과연 상반기만큼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이 어떤 2분기 대비해서 크게 상승보다도 2분기 정도만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대원제약은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이 당뇨병 치료제죠. 이 포시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두 특허 만료기 때문에 뭐 제네 출시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의약품 쪽에서의 이런 이 당뇨병에 대한 이슈 부분은 계속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상은 이런 이슈가 나왔는 거는 다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당뇨나 뭐 비만 치료제 지금 4개사와 지금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슈는 어떤 실적 플러스 알파 호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원제약을 지금 현재 뭐 도정을 좀 받았을 때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대원제약 지금 조정을 받았을 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될까요? 버티고 또 이제 새로 신규 매수 관점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증권사 같은 경우 목표 주가 22,000원까지는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보유보다도 이런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또 매수 관점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비용적인 측면 이 부분이 얼만큼 더 들어갈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하는 타이밍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지금 18,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 1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 버티는 전략과 더불어서 지금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 라인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마녀공장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증권가의 호평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의 매출이 성장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주가는 오늘 왜 밀리고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마녀공장처럼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어떤 실적도 실적이지만 어떤 중국과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 국가적인 외교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가가 많이 연동이 되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1.3% 크게 조정을 받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있었던 뭐 지난주까지 화장품 업종에 온기로 작용했었던 중국의 어떤 단체 관광객 이런 거에 대한 허용에 대한 이슈 부분이 지금은 좀 약간 수그러든 모습을 좀 나타나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어떤 차익에 대한 노출이 나올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녀공장처럼 이 중저가 인디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형사의 이 대형 브랜드 갖고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 중국 리스크가 많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중국에 의한 이 리스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쪽에서도 안정적으로 이 온라인 매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리오프닝에 따른 이 어떤 트래픽 효과는 분명히 좀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해외 쪽이죠. 지금 해외 쪽에서의 뭐 중국 여러 가지 또 이제 일본 쪽에서의 비중이 크죠. 뭐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외와 일본 쪽에서도 오프라인보다도 이제 온라인 쪽 채널 전환이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마녀공장에 대한 그 어떤 체질 개선은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좀 보는 게 바로 이제 미국 쪽입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 쪽에서의 이 성장에 대한 지속력이 계속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마녀공장 쪽에서의 미국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미국 쪽에서의 실적이 좀 필수적인 게 그 중국과 뭐 일본 쪽 같은 경우에 가장 어떤 큰 해외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시장은 좀 불안정하죠. 뭐 중국은 다 아실 거라고 소비나 여러 가지 심리 지표가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또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마케팅 비용이 지금은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본과 중국 쪽에서의 보다도 역시 미국 쪽에서의 방향성을 좀 계속 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마진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중요하지만 외형 성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마녀공장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마녀공장이 이제 6월 달에 상장을 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방향성을 좀 예측하기는 힘든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이제 8월 초부터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에 어떤 저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좀 자유로운 구간에 있어서 이런 8월 달의 상승은 저는 좀 9월 달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반기에도 이런 그 매출에 대한 성장성만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인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구조는 계속 될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성과 여러 가지 부분을 따진다면은 저는 이제 상승 여력에 더욱더 이제 비중을 더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6,80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일본 쪽과 뭐 중국 쪽에 대한 이런 비용과 또 이제 그 거시적인 이 경기 지표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좀 체크를 하면서 마녀공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향후에 어떤 그 PER이나 이런 그 기본적 어떤 펀더멘털로만 접근한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4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순저가 3만 원 말씀드릴 텐데 이 신규 매수보다는 이 버티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